동시호가 구간 진입해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회복력이 시장의 양증시가 다 좋았습니다. 과연 끝까지 유지될지 현재 구간에서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거래소입니다. 약간 예상지수가 조금은 흔들리네요. 약보합권인데 0.3% 정도 밀리면서 2,475포인트로 현재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480선 지지는 조금 힘들어지겠네요. 일단은 하락권에서 조금은 내림세에 이쪽에서 예상지수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입니다.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네요. 0.5% 오르며 784포인트로 현재는 상승 준비 중이고요. 이렇게 되면 거래소와 코스닥 분위기 오늘은 엇갈리면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거래소 쪽에서도 지금 상한가로 마감이 예상되는 종목이 두 가지 종목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선주인데요. 코리아 서키트, EUB 이 종목이 3거래일째 상한가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7,910원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웅진 역시나 오늘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898원 선을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웅진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로 엮였죠. 바로 챗봇 관련한 후발주자입니다. 웅진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가 상당히 부각이 됐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검색 엔진 빙에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모델을 탑재한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이 영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네 가지 종목이 현재는 상한가로 마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시면 챗봇 관련 테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딥노이드입니다. 현재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며 1,530원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중국의 빅테크들도 계속해서 AI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오늘은 알리바바와 관련된 소식들이 조금 컸었죠. 그래서 그런지 이 딥노이드가 지난 2021년에 알리바바와 중국 시장을 겨냥한 의료 AI 서비스 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엮이면서 오늘 큰 폭으로 상승하고요. 오픈베이스도 큰 폭으로 급등합니다. 이 종목 역시나 함께 알리바바 쪽에서 이 챗봇 관련 종목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현재 구간 4,315원으로 마무리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에 또다시 상한가로 마친 새내기 종목 뿜비가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3,000원 선에서 현재는 마칠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 5번째 따장입니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로 마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프리미엄 유아가구 전문 기업입니다. 다시 한번 IPO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그리고 루트로닉 사무씨 이 우선주 역시나 오늘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게 되면서 41,700원으로 현재는 대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6가지 종목들에 대한 해석까지 2월 9일 목요일 증시도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사실 시초가 출발을 생각했을 때는 좀 다행으로 마쳤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과연 아시아 증시들은 어떤 흐름들 보였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증시 가봅니다. 네, 이미 니케이 지수는 마감이 됐죠. 오늘 약보합권으로 끝이 났습니다. 27,584엔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본 증시는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오늘 하락으로 깊게 출발을 했다가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으로 진행됐는데요. 이 연준의 긴축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어제도 하락폭이 상당 부분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돌림 흐름이 관측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니케이 지수 봤고요. 다음으로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 분위기가 오늘 아시아에서 독보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오전장부터 상승 탄력 높이면서 현재도 이 양 증시 모두 플러스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일단 상해 종합 지수가 1% 넘게 오르며 현재 3,267포인트 구간이고요. 심천 종합 지수도 1.4% 오른 12,000선을 넘겼습니다. 12,022포인트로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차 이렇게 고점을 향해 중국 증시가 가는 분위기가 나타나는데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을 오랜만에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성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좀 좋습니다. 이 중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중국 병원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수와 중증 환자 수가 1월 초에 기록했던 최고치보다 무려 98%나 감소했습니다. 이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한 다음에 초기 혼란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상황이 많이 진정되고 있는 것인데요.
코로나19 감염이 줄어들면 결국 경제에 활력이 돌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오늘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렇게 중국 증시 상승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 홍콩 증시입니다. 항생지수 1.5%까지 지금 탄력이 높아지는데 21,597포인트로 현재는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항생지수도 점차 강해지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점차 중국에서도 챗봇 관련 흐름들이 정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알리바바도 대화형 챗봇을 개발한다고 밝혔고 내부 테스트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고요. 이 텐센트도 내부 연구소에서 AIGC 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BAT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까지를 제외하고도 징동닷컴이나 왕이 등도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아시아 증시 둘러봤고요. 원달러 환율 마감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진정이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개장 초보다는 상승 탄력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보시면 오름세로 좀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간 30전 올랐네요. 그래도 장 초반에 생각했을 때 탄력이 많이 떨어진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1260원 선을 여전히 지지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30전 오른 1260원 40전으로 오늘 마감까지 집계됐습니다. 네, 이렇게 원달러 환율 마감 상황과 더불어서 아시아 증시 관련 상황까지 지켜봤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미증시 하락에도 국내 증시는 오늘 크게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간밤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은 데다가 또 차익 매물까지 나오면서 미증시는 하락 반전했지만 오늘 양시장 일제히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전거래 대비 0.09% 하락했고요. 약 2포인트 내린 2,481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분봉 차트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는 전거래일 대비 10포인트 넘게 밀리면서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줄여가는데요. 장중에 2,480선을 회복했지만 계속 약보합권 부근에서 수급 공방을 벌였습니다. 끝내 2,480선 상에서 약보합권 지키면서 2,48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개인 쪽에서 2,138억 원어치 사들였고요. 그리고 장중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지수 탄력을 조금 더 붙여나갔습니다. 외국인이 1,482억 원어치 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금융투자형의 매도세가 크게 나왔는데요. 3,829억 원어치 매도하면서 오늘 수급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하락업종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대형 금융 지주사들이 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융 섹터가 약했습니다. 오늘 1.55% 하락으로 마쳤고요. 그 뒤로 보험 섹터 역시 1.4%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뒤로 섬유유복업종, 의료정밀업종이 1% 넘게 하락했고요. 그 뒤로 건설 섹터 역시 0.9%대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비금속 광물 섹터가 5%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그 뒤로 철강금속 섹터 역시 포스코 홀딩스가 강세를 주도하면서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 뒤로 화학 섹터, 기계 섹터, 제조 섹터 역시 일제히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주 중에서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낙폭은 줄여갔지만 약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63,000원 기록하면서 0.16%의 내림세로 마쳤고요. 오늘 SK하이닉스 0.5%대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시세 좋았습니다.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3 공개를 앞두고 기대감이 실리면서 테슬라 주가 또한 강했는데요. 3개월 만에 $200 선 회복한 채로 오늘 2차전지 대형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0.7%가량이 상승하면서 55만 원 터치하고 상승 마감했고요. 그 밖에 삼성 SDI, LG화학 역시 일제히 1% 이상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바이오주는 약세를 연출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25% 하락하면서 81만 4천 원 기록하고 약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챗봇 관련 소식에 같이 상승했던 플랫폼주들 오늘 차익 매물 소화하면서 소폭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장중에 낙폭은 줄였지만 약보합권에서 마쳤고요. 종가는 23만 원 기록하고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상승세를 지켜나갔는데요. 오늘 장 7만 900원 터치하면서 2.6%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동차주도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현대차가 0.06%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기아는 강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7만 1,700원 터치하고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오늘 2.7%가량 상승하면서 30만 6천 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그리고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대형 금융지주사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신한지주가 3.7%가량 밀렸고요. KB금융 역시 2.7%가량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조만간 풀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오늘 카지노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은 1.1%포인트로 전주보다 0.9%포인트 감소했는데요. 중국발 코로나 여파가 크지 않다고 분석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연장해뒀던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중 교류가 재개될 경우에 카지노 사업이 특히 수혜를 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쪽에서 롯데관광개발이 5.5%가량 강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14,790원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그 밖에 GKL 역시 2%가량 상승했습니다. 또 코스닥 쪽에서는 관련주로 파라다이스가 3%가량 상승했고요. 토비스가 카지노 기기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5%가량 강세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이 강세로 마쳤습니다. 한미약품이 7년 만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연결기준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대로 상승하면서 상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 올해도 견조한 실적을 보일 거란 전망 속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 5% 가까이 상승하면서 27만 7,500원 터치하고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또 롯데제과와 SPC 삼립 같은 식품주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롯데제과의 4분기 영업이익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고요. 또 SPC 삼립 역시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5%가량 증가했습니다. 원가 부담이 완화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오늘 롯데제과가 4%가량 상승했고요. SPC 삼립이 2.8%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전고달 대비 0.6%가량 상승했습니다. 약 4.6포인트 올리면서 784포인트 구간에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이어서 분봉 차트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776포인트에서 소폭의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시총 상위주들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 전환하면서 장중에 780선 돌파했습니다. 장중에 784포인트에서 고점을 기록했고요. 끝까지 탄력을 지키면서 고점 부근에서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 중심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1,550억 가까이 샀고요. 그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기관이 932억 원어치 매도했고요. 그리고 개인이 후반부 들어 매도폭을 키우면서 147억 원의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 가운데 상승 종목이 더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2차전지 소재주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에코프로가 10% 이상 급등하면서 19만 1,100원 선에 안착을 했고요. 또 에코프로비엠이 7.1%가량 상승하면서 13만 700원 터치하고 강세로 마쳤습니다. 또 LNF 역시 4.32% 상승했고요. 오늘 종가 22만 9,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5% 내리면서 59,900원의 약세로 마쳤고요. HLB 역시 0.65%의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주 가운데 NC소프트와 넷마블이 실적 부진 소식을 발표했지만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카카오게임즈가 3%가량 강세로 마쳤는데요. 오늘 종가 48,600원 선에서 마감했고요. 그리고 펄어비스 역시 0.52%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가 0.1%가량의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인 리노공업 0.41%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엔터주인 JYP엔터 오늘 부하권에서 마치면서 72,600원에서 마쳤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상승했지만 CJ ENM은 2%가량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챗봇 관련주 사이에선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선 구글의 바드가 신뢰성 문제를 지적받게 되면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가 8%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국내 증시에도 관련주로 그동안 상승세를 보이던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알리바바의 챗봇 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했는데요. 오늘 먼저 알리바바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던 딥노이드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1,530원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또 알리바바의 협력사인 메가돈과 파트너십을 맺었던 이니텍이 부각이 되면서 22% 이상의 급등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5,200원으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관련주로 아이크래프트, 오픈베이스, 와이더플래닛 역시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 오픈베이스 역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구글 관련주 가운데 코스피 쪽에서는 유엔젤이 6%가량 하락했는데요. 오늘 종가 6,510원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그리고 장중에 뷰노 역시 하락세를 보였지만 빠르게 낙폭을 줄여가면서 7.1% 가까운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 밖에 비트나인, 우부젠 역시 7%에서 9% 가까운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임상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네, 어제 비보돈제약의 임상 3상 호재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비보돈제약은 비마약성 진통제가 임상 3상에서 성공하게 되면서 국내에서 품목 허가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고요.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음봉 전환하면서 점차 탄력은 줄여갔는데요. 네, 이렇게 임상 소식만으로도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그중에서 제넨바이오가 강세로 마쳤습니다. 제넨바이오가 올 상반기에 돼지 쇄도를 당뇨병 환자에 이식하는 임상시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임상 소식이 기대감으로 작용하면서 2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오늘 종가 2,17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선물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선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6%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324포인트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5,775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982계약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장 초반부터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7,534계약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